지은호의 심장이 오늘 밤이라도 멈출 수 있다는 말이 떨어진 순간 고성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내 비밀도 같이 끝나는 걸까? 라는 생각부터 튀어나와서 스스로가 너무 무서워졌는데요. 병원 복도는 붐비는데도 고성희의 귀에는 심전도 삐소리만 계속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이식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지은호가 쓰러지면 한호진도 무너지고 한호진이 무너지면 박성재도 흔들리고 박성재가 흔들리면 결국 자기까지 흔들릴 거라는 도미노가 한 번에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고성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은호의 죽음이 아니라 지은호가 살아남아 입을 여는 순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죽음은 덮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살아남은 사람의 진실은 덮으려 할수록 더 크게 번지니까요. 지은호는 검사실을 오가면서도 계속 괜찮아요를 반복했는데요. 본사 회의가 있다는 말도 하고 운동을 다시 해야겠다고도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난 아직 정상이다라고 최면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지은호는 누군가의 걱정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숨이 막혔습니다. 걱정을 받는다는 건 자신이 약해졌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은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챙기던 선배가 있었죠.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걸 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넘기려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지은호, 너 요즘 진짜 이상해. 내가 숨기면 내가 더 불안해져. 지은호는 웃으려다가 숨이 턱 걸렸고요. 선배도 예전 같지 않네요 같은 농담으로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지혁의 눈이 너무 진지해서 말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조용히 고백했어요. 나 무서워요. 근데 무섭다고 말하면 진짜로 무너질까봐. 이지혁은 그 말에 화를 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누르지 않으려고 대신 지은호 옆에 서주려고 마음을 다잡았던 거예요. 무너지면 내가 잡아. 그러니까 혼자 버티지 마. 그 한마디가 지은호의 심장을 더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기대면 편해야 하는데 지은호에게 기대는 건 늘 죄책감과 함께 왔거든요. 지은호는 늘 스스로를 남의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처럼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까지 빚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같은 시간 한우진은 병원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자기와 쌍둥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지은호가 예전의 간을 공유할 정도로 자기 인생을 던졌다는 얘기까지 들리면서 우진은 감정이 엉망이었는데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목을 조이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화부터 납니다. 우진은 자기 마음이 지은호에게 상처가 될까봐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진은 지은호를 찾아가고 싶으면서도 가까이 가면 폭발할까봐 멈칫했습니다. 박성재는 또 다른 지옥을 걷고 있었죠. 수빈과의 관계가 들통나고 이별까지 맞고 그 와중에 자기 출생 서류에서 모란이 비어있는 조각을 마주한 뒤로 박성재는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써놨다는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양모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성희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가족을 기획해왔다는 느낌이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박성재는 결국 고성희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박성재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보려 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요. 내가 진짜 어머니 아들이 맞아요? 고성희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죠. 질문이 아프면 대답 대신 분위기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성재야, 지금 그게 중요해? 너 지금 흔들릴 때 아니야. 박성재는 처음엔 그 말에 흔들릴 뻔했는데요. 바로 다음 순간 수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다시 정신이 들었습니다. 너 자신부터 찾으라는 수빈의 눈빛이요. 박성재는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버텨요. 고성희는 그 순간 박성재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붙잡는다는 건 사랑으로 안는 게 아니라 통제해서 묶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그 통제가 박성재에게는 이미 폭력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가진 방식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때 박진석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돌 지나서 폐렴으로 죽었다고 했던 딸을 실제로는 살아있게 버렸고 교통사고로 사망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박진석은 고성이가 자기를 속인 것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자기 아이의 생사까지 문서로 바꿔치기 했다는 점이요. 박진석은 그 문서를 손에 쥔 채로 고성이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버리고 나한텐 죽었다고 했지. 그리고 결혼 한 달 전에 사망 신고까지 했어. 너 사람이야? 고성이는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고성이는 끝까지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진심과 거짓을 섞어 던졌는데요. 그때는 최선이었어.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다 끝나.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다의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너무 명확했거든요. 고성희의 다는 사실상 나였으니까요. 박진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나는 건 내 체면이지. 그 아이 인생은 왜 끝내? 그 말이 고성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성희도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사람을 끝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고성희는 다시 방어를 올렸습니다. 고성희는 방어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박영나가 끼어들었죠. 박영란은 우연히 통화 내용을 녹음해둔 USB를 손에 쥔 채로 고성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엔 웹툰 작가 시켜달라고 덤볐던 박영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반항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울먹이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엄마, 그 아이가 누구야? 엄마가 죽였다는 그 아이. 고성이는 그 질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박영나가 진실을 묻는 순간 통제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화를 내고 싶었는데 박영나의 다음 말이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나한테도 언젠가 똑같이 할 거잖아. 엄마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죽었다고 만들 거잖아. 그 말에 고성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과 공포가 같이 오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세게 움켜쥐기도 합니다. 고성이는 박영나를 끌어안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 모순이 고성이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지은호가 응급실 쪽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한 번 더 뒤집혔는데요. 의사가 지은호 보호자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지혁에게 전달되자 이지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강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았죠.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호, 너 살고 싶다고 말해. 내가 살고 싶다고 말해야 내가 잡아줄 수 있어.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솔직해서 이지혁이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나 살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 살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은호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지은호의 죄책감이 확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 오한유라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 같다는 감각을 오래 품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살아남는다는 말 자체가 미안했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에 순이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보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는데요. 은호야, 너한테 말해야겠다. 너는 1999년 10월에 죽었다고 신고된 그 아이일 수도 있어.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신고된 아이? 그 문장이 머리에 박히자 지은호가 그동안 의심만 했던 공백들이 한꺼번에 연결되려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병원 냄새, 이름을 바꾸던 날의 어른들의 표정, 너는 묻지 말라는 말들, 그게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숨김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지은호는 결국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려다 끝에 가서 멈칫했습니다. 지은호는 순이가 엄마인지 보호자인지 공범인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순이 이모, 나 누구예요? 나 진짜 누구예요? 순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지킨 아이야. 그리고 누군가는 너를 버렸지. 근데 지금은 따질 시간이 없어. 고성이가 움직이고 있어. 지은호는 전화기 너머의 떨림을 들었습니다. 순이도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그게 지은호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순이는 늘 강했는데 순이가 무너질 정도라면 이 진실은 정말 위험한 거였거든요. 한우진도 그 소식을 들었는지 지은호에게 연락이 옵니다. 은호 누나,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태어난 게 누가 날 이용한 것 같아. 지은호는 우진의 목소리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우진은 늘 반항적이면서도 사실 누구보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진은 버림받는 게 제일 무서워서 먼저 떠나버리는 방식으로 버텨왔습니다. 지은호는 우진에게 단단하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진아, 너 혼자 아니야. 나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은 지은호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언을 하는 순간 현실은 더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의사가 지은호에게 직접 말했거든요. 지은호 씨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심장 이식 대기 리스트를 바로 준비해야 해요. 지은호는 웃어 보이려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멈출 수 있다는 문장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내가 끝날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고성이가 병원 밖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하는데요. 목소리는 낮고 빠릅니다. 심장이식 리스트 가능한 방법 전부 알아봐. 그리고 1999년 기록 다시 뒤져. 살아남은 애가 누구인지, 누가 입을 열려는지.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지은호가 살아서 진실을 말하는 건 더 공포였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떠올립니다. 지은호의 생명을 구해주되 대신 지은호의 입을 막는 방식. 고성이는 그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고립시키고 진실을 말할 힘을 빼앗는 방법을요. 그런데 그 순간 병원에서 연락이 하나 더 옵니다. 적합한 공여 가능자 후보가 확인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일단 안도하려다가 담당자가 덧붙인 한마디에 얼굴이 굳습니다. 다만 공여자 측 신원이 민감해서 가족동의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고성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고성이는 누군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내가 절대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다시 튀어나올 거라는 예감이요. 박진석도 그 분위기를 읽어버립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너 또 누굴 숨겼어?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고성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지은호가 누워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고성희의 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하나는 살려야 한다는 본능, 다른 하나는 살리면 끝난다는 공포요. 그리고 지은호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른 채로 침대에 누워서 이지혁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선배, 나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내가 누구인지 끝까지 알고 싶어요.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 끄덕임 속에는 약속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약속이요. 하지만 그 약속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의 휴대폰에 박성재의 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박성재는 숨이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호야, 공여자 후보 혹시 그 사람이면 나나 어떡해? 나도 그 사람을 알아. 근데 내가 말하면 어머니 고성이가 진짜로 날 버릴지도 몰라.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더 뛰었습니다. 공여자 후보가 누구길래 박성재가 저렇게 무너져?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요. 진실이 너무 가까워지면 사람은 오히려 겁이 나서 눈을 감고 싶어집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누구든, 내가 살아남든, 내가 끝나든 이건 내 이야기야. 내가 선택할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꺼내려다 멈칫합니다. 지은호는 그 멈칫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름 하나가 사람들의 관계를 찢어놓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고성이는 그 이름의 첫 음절만 듣고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그 이름은 죽었다고 신고된 딸과도 박성재의 빈칸과도 한우진의 출생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름이었거든요.
아직 아무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그 이름이 완전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무너질 텐데요. 문제는 살아나는 사람이 곧바로 행복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